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데 이제 구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밖에서 보는 그런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 스스로 느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며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전해드려요. 아, 구의원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금천구에는 이런 구의원이 꼭 필요하고, 특히 여성 의원이 이런 면에서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예. 의정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네, 어려운 점이 많죠. 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정치 활동을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의원이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뭐 10년, 20년 정도 정치 활동을 하다 구의원이 되신 분들도 실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또는 기자활동, 교육활동을 하다 됐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나 그 다양한 면에서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새로운 길이잖아요. 그렇죠. 용어도 실은 생소했고 또 그 안에서 의원이 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 그런 업무들이 처음이어서 그런 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쪽 활동을 계속 하셨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활동하시기에 뭐 이점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 중에서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복지, 교육, 환경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7개월 차시니까요. 조금씩 또 익숙해져 가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네. 또 의원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좋은 점, 좋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그것도 같아요. 많이 있죠. 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몰랐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부분이 저도 느꼈지만 주민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저를 통해서 해결을 할 때, 그럴 때는 야, 구의원 역할이 이런 거구나.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성취감 이런 것들도 있지 그런 것도 않을까.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하는 다양한 봉사는 아주 작은 봉사라고 한다면 지금 구의원으로서의 봉사활동은 체계적이고 폭넓은 그런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 하나하나도 다 살피지만 금천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구의원 활동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 활동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또 아쉬웠던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쉬웠던 점은 글쎄요. 제가 아쉽다고 한다면 지역에 정말 도와야 되는, 꼭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 있는데 구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런 어려운 집을 방문할 때도 뭐 하나를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시로 노인정이나 경로당 아니면 폐지 줍는 할머니들 평소에 해왔던 그런 봉사활동 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를 갈 때 예전에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것도 갖고 가서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뭣도 사다 드리고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정을 나눴는데 이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그런 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들어갈 때 우리 어려우신 할머니들이 제 손을 바라볼 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힘들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 보면은 뭐 작은 음료수 하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의원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마음인데 그런 게 이제 쉽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고 힘든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또 많은 노인분들도
선거법이나 그런 거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해는 하세요. 근데 네네.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데서 서로 정이 오고 가는데 그렇죠. 그런 면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이제 네. 뭐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어르신들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네, 네. 믿습니다. 의원으로서 7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뭐 중점을 두고 있는, 뭐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네, 지난 7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저에게 있어서 배움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의원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도 생소하고 우리 구의원이 하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나 누가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또 물어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7개월은 현존에 있는 그러니까는 재선하신 구의원이나 그런 분들을 거의 동행하면서 거의 행사나 모든 면에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개월은 저에게 있어서 배움의 기간이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마 생활 속에서 아니면 또 기존에 계시던 의원님한테 또 눈으로 뭐 직접 보고 이렇게 익힐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예. 지난 정례 때 있었던 건데요. 그 장애인이 못 가는 무장의 숲길이랑 조례로만 있는 반려동물의 날 네. 지적한 게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그러세요? 네, 그 이후 뭐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무장의 숲길, 네. 그건 호암 늘솔길이라고 하죠. 네. 벽산 아파트 그 위에 호합사 주변에서부터 펼쳐진 1km의 무장의 숲길인데 무장의 숲길이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인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장애가 없는 그런 네. 숲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마당을 밟을 수 있는데 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벽산 5단지 위에서 호합사까지 올라가는 그 무장의 숲길에 진입하는 그 길이 깎아 절벽같이 그렇죠. 굉장히 좀 네. 험한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무장의 숲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진입로의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사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개선이라면 어떻게 개선. 네, 어떻게 좀 구청도 거기에 대한 질의에서 어떤 좀 답변을 좀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당장 그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 진입로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도 200m를 연장하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진입로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한 4,3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냥 짧은 생각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하고자 그래서 올해 이제 4,300의 용역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진입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시다라는 네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그 반려견에 대해서 아까 네, 말씀하셨죠? 반려견 내날. 예, 그것은 저도 실은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네. 제 공약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반려인들이 많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5명 중에 한 2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셈인데 이런 반려동물도 그냥 강아지,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 네. 가족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유기를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패티켓도 지켜지지 않고 해서 반려견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주민들 간에 그런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걷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강아지 저를 데리고 가라고 소리를 하면 빨리 강아지를 안고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피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같이 이렇게 갈등이 초래가 되더라고요. 싸움도 그만큼 하죠. 싸우기도 하죠. 네.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도 많은 구민들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약했던 부분은 강아지들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있고 우리 금천구에서는 땅이 그쵸. 그 일단 장소가 부지가, 예 장소가 합당치 않아서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1억 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터가 없어서 그걸 실현을 못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어디서 땅이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잠시 미루더라도 그러면 반려견과 반려인들을 위한 어떤 문화적인 행사 그런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그런 것도 질문을 했고요. 또 거기에 보면은 우리 조례에도 그게 되어 있는데 전혀 실행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4일을 반려인의 날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네.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주인영 의원님께서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잡아주셔서 올해는 반려인과 또 반려견을 위한 어떤 작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행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역에 그 동물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그 반려인들 또 반려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문화 조성으로 동물에 대한 사랑도 또 관리 방법도 이렇게 같이 병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게 아마 반려견. 네. 뭐 요즘에는 뭐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주민으로서 아니면은 네. 함께 하는 이웃으로서 관심을 갖고 또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바람이 좀 있다면 반려견 말고 반려동물로. 왜냐면 고양이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다 같이. 반려묘라고도 반려인. 네. 네, 반려동물의 날로. 네. 예,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고 또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반려동물 지원 정책을 펼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동물 유기의 가장 큰 문제가 질병 치료할 때 그 비용. 그렇죠. 예,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반려동물 관련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우리 그 정부 정책도 반려동물 육성 사업이 아닌 동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가 또 잘 실현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그 10명의 의원 중에요. 3명이 여성 의원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네.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뭐 4-5명까지 가긴 해야 되겠지만은 여성의 시각으로 행정과 금천구를 보신다라면 어떨까요? 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알기로는 비례대표의 여성이 한 분이고 그렇죠. 9분이 남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6.13 지방선거에서도 가정에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어서 가정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듯이 우리 그 외에도 여성 의원이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네. 구의원이 당선이 돼서 독산동 쪽에는 아시다시피 이경욱 의원님이 또 이렇게 여성 의원으로서 자리하시고 다행히 저는 시흥동 쪽에서 또 여성 의원으로 이렇게 네. 자리를 합니다. 강수정 의원 비례대표 또 같이 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두 축을 이루어서 그나마 여성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시각으로 행정과 금천구를 평가한다면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 많이 이슈화 되는 게 또 젠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닌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하게, 예, 균등하게 그런 어떤 사회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금천구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도, 여성 의원들한테도 남녀 동수의 의원화, 네. 예, 이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또 지금은 3명이지만 더 늘어나서 많은 인원의 네. 여성 의원들이 많아졌으면 늘어나겠죠.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네. 네. 다른 의원님도 열심히 활동하면 그거 바라보고 또 꿈꾸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나가 그렇죠. 자라서 또 의원이 돼야겠다. 그래서 네. 제가 이번 구의원에 도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답을 하냐면 4년을 잘 해보고 정말로 내가 잘했다 싶을 때는 다시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년을 하고 또 4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구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4년 뒤에도 더 많은 여성들이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해요. 그러려면 이제 책임 있게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여성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4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그렇죠.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벌써 또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 2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올해 계획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2018년 그 하반기 7개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고 배우는 기간이었다면 그때도 실은 한 반 정도는 주민들을 살피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그런 게 병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그거를 한 3분의 2 정도로 늘려서 주민 속으로 이렇게 같이 비비고 뒹구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 또 저하고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더 많은 시간을 주민들 곁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싶고 그게 바로 생활정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조금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에는 의원들 뭐 그냥 당선되면 시간만 때우면 되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일이 공부를 많죠. 안 하면 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올해도 4,300억이라는 우리 금천구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저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그러려면은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올해는 제가 공부를 좀 심도 있는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역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역구가 이제 또 시흥, 이상, 이동, 삼동, 네. 오동. 뭐 네. 지역구에서도 좀 신경 쓰는 게 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선출된 곳은 시흥 2동, 3동, 5동이에요. 먼저 시흥 5동은 지금 우리 청사 건립 계획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우리 5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게 차질 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또 이제 그게 완성됐을 때 그 안에서 평생 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그런 지역 사회의 나눔이라든가 그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시흥 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동에서는 가장 여유로운 동인데 그쪽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올해는 좀 많이 이렇게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그 안을 들어가면서 사유지화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기도 한 분 한 분도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시흥 삼동은 인구도 작은 인구지만 그쪽은 굉장히 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시흥 삼동 저 뒤쪽이나 철제생가나 그런 쪽에는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곳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을 주민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등도 긁어드리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정치가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가 일반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올해 또 여러 가지 활동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주민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로 이렇듯 구현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은 우리 주민들이 저로 하여금 우리 금천구 특히 시흥 2, 3, 5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하는 명예로운 그런 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짐이 명예롭게만 이용되지 않고 정말로 주민 속에서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의회에서도 여성 의원으로서 역할이 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 활동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고 또 하나 그런 많은 여성들에게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또 하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정이. 그죠? 그래서 이번 구정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로 정을 나누시고 참된 이렇게 명절의 의미를 아로새기는 그런 명절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앞에 정말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정을 나누는 그러한 의미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그 윤영희 의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의 한영진, 이성호였습니다.